필지 구획 자체가 완전히 픽스가 된 단지를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평당 1억 정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10억으로 살 수 있는 재건축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, 법적으로 30년이라고 하는 연차만 찼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. 아무래도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만큼 어느 정도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확정이 되어 줘야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분담금에 대한 우려 없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용적률 부분이 적어도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업성은 나와줘야겠죠.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무지하게 많은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 단지든지, 혹은 현재는 중밀도 정도 수준이지만 이렇게 나오게 될 약간의 일반 분양분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지역이든지,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을 해야 사업성이 좋게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단지들은 전부 다 강남권에 속하는 단지들인데, 우선 수서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신동아 아파트는 수서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. 현재 용적률 수준은 203% 수준으로 대치동의 유명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용 승인일이 1992년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30년 차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, 현재 조합원이 총 1162명 정도의 많은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지의 장단점을 한번 우리가 꼽아보면, 현재 이 수서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평수라고 해봤자 전용 49제곱미터, 그러니까 평형으로는 21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, 이 21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9.73평, 꽤나 큰 수준에 속하죠. 그래서 이 9.73평이라는 대지를 얼마를 주고 현재 살 수 있느냐 봤더니, 현재 매매 올라온 것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 한 11억 5천 정도, 최근 1개월 동안 거래된 평균 거래가도 11억 5천 정도니까 이번에 있었던 그 상승장에 크게 탑승하지는 못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주해야 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. 이에 반해서 이 수서 신동아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평짜리 3룸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내가 대출을 끼고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까지 가능하고, 또 한편으로 전세를 두면서 전세금이 비싸진 않습니다. 평수도 좀 작은 편이고 연차도 오래됐기 때문에 한 3, 4억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이 됩니다. 그렇지만 전세를 주고서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10억보다도 덜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. 한 8억 내외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강남권 재건축을 살 수 있는 아파트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.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신동아 아파트 내에는 가장 큰 평수가 21평이지만 그 밑에 10평대들 매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뭐 13평, 18평. 이런 10평대 지분 조합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개별 조합원들에게 모두 다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축 설계를 뽑게 됐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평수보다는 전체 단지의 평수, 평형 구성 자체가 많이 작아질 가능성은 있다.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200% 초반 용적률 가지고 재건축을 못할 정도 수준은 현재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눈여겨봄직한 강남 재건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수서동 동익 아파트도 눈여겨보셔야 될 단지 중에 하나인데, 수서동 동익 아파트 역시 연차라던가 혹은 용적률이라던가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었던 신동아 아파트와 상당히 흡사합니다.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이 수서 동익 아파트는 면적 구성이 조금은 더 크다는 장점이 있겠죠. 그래서 부지 면적도 물론 작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도 전체 현재 조합원 세대수가 한 330여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개별 조합원들의 개별 지분 갖고 있는 면적 자체가 신동아보다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평수인 30평 전용 84짜리를 봤을 때 현재 보유 중인 대지 지분이 13.8평,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매가 14억 수준으로 이것을 나누게 됐을 때 평당 1억 정도의 지분가로
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인근에 있는 대치동, 일원동이죠. 일원동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단부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상하단부 모두 다 현재 나오는 다세대 지분 매매가가 한 1억 2천에서 1억 3, 4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필지, 구획 자체가 완전히 픽스가 된 단지를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평당 1억 정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 여기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22평이라던가 30평짜리 실제 가족이 거주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평수를 내가 들어가서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요. 또 전세를 한 6억 정도 받으면서 갭 투자 금액을 8억대 정도 수준으로 확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30평대 재건축 중에서 강남에서 10억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거의 찾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의 단점을 꼽자면 단지 규모가 조금 작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건축 진행하는 장보다는 조금은 더 축소가 되어서, 예를 들어서 뭐 1군 시공사를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1.5군 정도 시공사랑 이제 협약을 해서 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방배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우 효령 아파트입니다. 전체 세대 규모는 앞서 살펴봤었던 동익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, 300세대급으로 보여지고요. 현재 용적률도 194% 정도 수준이니까 앞서 살펴본 동익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연식이 여기도 이제 30년 차를 넘어가고 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우 효령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중앙 하이츠 방배 빌라라고 하는 조금 면적대가 큰 이런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.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니스라는 두산 이브 브랜드를 달고서 고급형 빌라 형태로 현재 재건축의 끄트머리 자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장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 대우 효령 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협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면적 구성 자체가 97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조합원들끼리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을 봤을 때는 15평에 못 미치는 14.47평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가 한 16억 5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가 사실 올라온 거거든요. 14억대까지도 거래가 있었다가 실제 요 시기에는 14억대 매물도 심심치 않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한 건의 거래이긴 하지만 16억대까지 다시 가격적으로 회복을 했고, 최근에 나오는 매물조차도 다 16억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16억 정도의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지 지분 가격으로 봤을 때는 평당 1억 1천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. 또 이 지역 역시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서 갭 투자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매매가가 16억에서 16억 중반대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치면 전세를 끼고서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10억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방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현재 뭐 이쪽 길 건너에 있는 방배 신동아라던가 현재 이주가 완료돼서 철거까지 거의 다 끝난 방배 삼익 아파트라던가 또 재건축 초일기에 들어간 방배 임광이라던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진행을 함과 같이 발을 맞춰 가게 되면 이제 용적률 수준이 조금은 더 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. 한 세 군데 정도의 강남권 재건축, 그중에서도 10억 현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건축을 살펴봤는데요. 어찌됐건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에서 매물을 잡느냐가 이번 조정장을 잘 활용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. 이번 조정장에서 아예 발을 빼서 한참을 대기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장이 꺾이고 괜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,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 조정장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과 또 합리적이고 훌륭한 투자로 잘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매일 또 매주 이런 식으로 컨텐츠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 위주로 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상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.